안녕하세요, 여러분. 재테크하는 월급쟁이입니다. 인수위 부동산 TF장 신경 교수 임명, 대선 이후 서울 1기 신도시 재건축 꿈틀, 재테크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자신이 열심히 생활하는 영상을 보내주시면 사연 선정해서 함께 소통, 고민하며 적극 도와드려 보겠습니다. 선정 기준은 장사 및 개인 사업 또는 회사 생활을 하면서 실패를 했으나 이를 극복하고 현재는 성공하고 있어서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지금 성공하고 있다. 하지만 자산운용 방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아래 메일로 사연 주시면 검토해보고 사연 선정해서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지워지며 본 내용은 투자의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부동산 시장 대선 이후에 약 한 3주 정도 흘렀는데요. 부동산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를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네, 인수위 부동산 TF 팀장 심기용 교수 임명, 민간 공급과 규제 완화 본격화. 인수위 부동산 TF장 심기용, 문 정책은 실패. 대표적인 비판론자죠. 20대 대통령 인수위원회 부동산 태스크 TF 팀장으로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심기용 님이 선발이 되셨습니다. 주로 이제 내세우는 좀 대책들을 보면 심기온 교수님은 시장 친화적인 정책을 많이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내건 250만 호 주택 공급하는 것, 재원 조체 개발 47만 호, 도심 역세권 복합 개발, 또 국공유지 차량기지 복합 개발, 공공택지 같은 거, 그리고 대출 규제와 보유세 강화, 재산세 종부세 강화 등을 비판을 했었고, 공급은 부족하지 않다던 정부 시각에 반기를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보면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하는 것들을 다 원복시키려고 다 처음으로 돌리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강한 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시장 친화적으로 가는 게 맞는 것이긴 맞는 것인데 그 대출규 완화라든지 이런 것들 조금 속도를 좀 조절하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 최근에 이제 유튜브에서 심 교수님 방송한 내용이죠. 윤 단성자가 선발된 후에 이제 나왔던 얘기인데요. 지금 집을 산다면 어디가 좋을까? TF장이 바로 되기 전에 이렇게 인터뷰를 했었는데 장기적으로 내재 가치가 큰 곳,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이분이 얘기하는 게 예, 오세훈이 모아주택 등 테마가 있는 지역은 상승을 계속할 것이다. 이렇게 좀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경기도 GTX 거점 지역은 앞으로도 계속 오를 것인가? 물론 오르겠지만 이보다 더 올라갈 수 있는 핵심 지역은 고용 중심 지역이다. 예를 들면은 고용이 많은 신안산선을 끼고 여의도와 연결되는 곳들 이런 것들을 추천을 해주셨네요. 이런 것들은 좀 더 공부를 해보면은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지금 서울 집값 좀 경향을 보면은 강남 상구에 지금 하락세가 멈췄다고 지금 신문에 나옵니다.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지던 예, 수도권 가격, 또 서울 가격이 최근에 이렇게 조금 하락이 멈춰 있는 형상을 나타내고 있죠. 뭐 재건축 완화라든지 대출 총량을 좀 푸는 거라든지 시장에 좀 모멘텀을 줄 수 있는 것들이 계속 좀 나오면서 매수 심리가 조금 꿈틀꿈틀 되는 것 같습니다.
1주택자 보유세 동결했다더니 송파, 장미는 5.6%더 내야 된다. 지금 1주택자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보유세 기준을 작년 수준으로 동결을 한다고 합니다. 송파, 장미가 한 5.6% 정도 1주택자 더 낸다고 하는데 이것도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하면 부담이 될 수 있는데 특별한 몇 것을 빼고는 거의 작년 정도 수준으로 동결된다고 하니 그나마 실수요 1주택자들, 실수요가 아니더라도 1주택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큰 보유세에 대한 부담은 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다주택자들은 지금 엄청난 지금 보유세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다주택자 보유세가 지금 부담이 커지니까 다시 똘똘한 한 채로 지금 옮겨 타고 있는 경향이 심하다. 그래서 지금 거래가 잘 안 되고 있지만 고가 주택 12곳은 지금 신고가 그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다. 윤 단성자가 다주택자들도 지금 종부세, 재산세 등 보유세 상향을 300%에서 지금 200%를 좀 줄인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서는 조금 다주택자들도 좀 완화되는 그런 효과를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규제 완화 기대에 강남권 재건축 신고가, 집값 다시 꿈틀, 개포 우성 일자 단숨에 15억 공충, 목동, 잠시 목동, 호가 1력씩 올랐다. 도봉, 마포 등도 하락폭이 줄었다. 아무튼 이제 윤 당선인이 전체적으로 참모진들과 지금 부동산 아파트 가격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있을 테니 갑자기 급등하는 것은 좀 어느 정도 속도를 조정한다고 했으니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현 기준으로 든 대출을 정리해 보면 담보대출은 지금 KBC의 40%까지 가능합니다. 22년 2월도 투기 과열 지급 기준으로 무주택자인데 더 못 받나요? 가장 요긴한 3개 대출이 있는데 무주택자면 적격대출 9억 이하 주택 구입 시 최대 5억까지 그리고 보금자리론 6억 이하 구매 시 최대 4억까지 그리고 디딤돌 5억 이하 구매 시 최대 2억 6천까지 됩니다. 어떨 때 담보대출이 나와요? 안 나와요. 15억이 넘는 아파트는 대출은 0원입니다. 이건 다 알고 계시죠? 다주택자 초과주택 구매 시 담보대출 불가. 그리고 1주택자도 전세 자금 대출 나와요. 한도 최대 2억까지 가능하다. 다만 9억 넘는 아파트 보유자는 전세 자금 대출이 불가하다. 전세 대출을 받아 살다가 3억 넘는 아파트 구매하면은 기존 전세 대출이 회수가 됩니다. 좀 잘 알고 계셔야 되고요. 살고 있는 내 집에서도 대출이 나오나요? 최대 1억까지 생활자금 대출이죠. 생활안정자금 대출이 나오고 기존 대출 포함해서 LTV 한도 내에 연 최대 1억까지 가능하다. 신용대출로 집 사는 건요. 최대 1억까지만 가능합니다. 신용대출 1억 넘게 받을 경우에 주택자금으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위반 시 신용대출 회수하고 3년간 주택 관련 대출 제한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출에 대해서 지금 강력한 규제들이 있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싹 완화가 된다고 예상되니 앞으로 정책을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런 대출, 이런 재건축 이런 것들이 조금 완화가 돼서 약간 조금 들썩들썩하는 그런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택 매수자 매도자 동향지수를 보겠습니다. 지금 그래프가 장기적으로 2월 28일까지만 이렇게 끊어서만 놓고 보더라도 이 파란색 그래프도 광주도 이런 식으로 좀 내려가는 그래프였고 특히 보라색, 보라색도 뭐 거의 하향 안정화되는 그런 그래프였고
예, 대전도 그렇고, 그죠? 네, 인천도 그렇고, 다 이렇게 내려가는 추세였는데, 지금 3월 7일, 3월 9일 이제 대선이 있었죠. 이때부터 그래프들을 보면은 약간 끝이 이제 올라가는 모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 아주 미세하지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평가하기는 지금 아직도 매매 지수가 뭐 57.7, 서울, 매수자의 가슴은 드물고 매도자 문의 상태가 많은 상태, 예, 이것은 맞지만 지금 그래프의 트렌드가 조금씩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이게 시그널이거든요. 지금 이주인데 지금 이렇게 됐죠. 이거를 지금 거시적 큰 트렌드에서 보면 요 끝에입니다. 끝에. 지금 작년 한 10월 달부터는 이렇게 급격하게 그래프가 떨어졌는데 매매 지수가 120에서 지금 40까지 떨어졌는데 이 끝을 보면 지금 이렇게 끝이 치고 올라갑니다. 예, 전국도 그렇고 서울도 그렇고 수도권도 그렇고 아주 그래프가 지금 안 좋죠. 바로 지금 V자식으로 꺾이고 있습니다. 예, 이게 이렇게 지금 꺾였던 적을 보면 2019년도 이때 한번 그랬고 2016년도 15년도 이때 한번 그랬고 이런 그래프를 좀 재현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이 트렌드를 좀 보면서 이게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갈지 아니면은 뭐 이런 식으로 좀 올라가다 다시 꺾일지 이런 것들은 이제 정책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래서 윤 당선인의 정책이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막 40대까지 내려왔던 매매 지수가 다시 100 이상으로 치고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아주 정책이 아주 중요합니다. 대선 이후에 부동산 매매 지수를 봐도 이 끝에들이 지금 3주차 데이터들을 보면은 전국도 46에서 48까지지만 미세하게 올라갔고 서울도 52에서 57로 한 5 정도 올라갔죠. 예, 그리고 6개 광역시도 34에서 33.9 큰 변화가 없지만 이 앞에 서울 전국이 끝이 좀 올라갔습니다. 수도권, 수도권을 보면 43에서 46까지 3 정도 올라갔죠. 전국적으로 다 미세하지만 지금 2, 3주에 걸쳐서 매매 지수가 다 회복되는 그런 데이터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경상도도 그렇고요. 충청도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당선인이 인수위에서 어떤 시그널, 강력한 지금 공급과 강력한 예, 그 시장 친화적인 정책을 지향을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공급이 많이 풀리기 전까지는 그 규제책도 어느 정도 좀 사용을 하면서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게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조금 듭니다. 매매 가격 변동률을 보겠습니다. 서울 3주차를 봐도 지금 매매 가격의 변동률도 2주 전엔 0.01에서 0.02로 미세하지만 그래프상으로 이렇게 조금씩 이제 지금 올라가는 그래프가 좀 보이죠. 끝에 데이터들 경기도도 0.01에서 0.02로 전국도 그렇고 5개 광역시도 그렇고 수도권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은 데이터가 큰 변화가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분명히 이 끝에 2, 3주의 데이터들은 고개를 쳐드는 형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약 한 2개월에서 한 5개월은 데이터 분석이 아주 중요하고 정말 실거주 하실 분들, 이제 전세가 만기되시는 분들은 금매, 금매 한 20% 정도 싸게 나오는 것들 있으면은 잡으시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전세 가격을 지금 봐도, 전세 가격도 지금 그래프가 이 끝이 약간 고개를 드는 형상을 보여주고 있죠. 전국, 5개 광역시, 수도권. 전세 가격은 전주 대비 0.05% 상승을 했다. 전국적으로.
수도권도 0.0미는 미미하게 상승했고 서울 0.01, 경기도 0.02로 보합권이다. 그 전세 가격도 이제 임대차 입법이 만료되는 7, 8월이 고비인데 전세 데이터들의 추이도 좀 주의 깊게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매매 가격 상승 지역, 금수저 상승 지역을 보면은 아직까지는 좀 지방 도시들 하락장에서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예, 부동산은 좀 관성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하락장이 약 한 2, 3개월 후에 핵심 도시, 요 하락을 많이 이끌었던 데가 다시 상승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분석을 잘 해야 됩니다. 하락 상위율들을 보면 지금 핵심 도시들입니다. 안양 동안구, 인천 계양구, 고양 덕양구, 세종, 서울 노원구, 수원 건선구.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아주 상승률이 높았던 지역들이죠. 지금 다 하락하고 있는데 이 대선을 지금 계기로 해서 2, 3주간에 미세하지만 지금 변화가 보이고 있습니다. 데이터들을 보면 전체적으로 좀 정리를 하면 매매는 강남구, 서울 강남구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에 기대감은 있으나 아직 방향을 주시하는 관망세로 표면적인 변화는 크지가 않다. 하지만 지금 데이터들이 미세하게 반등하는 걸 나타내고 있습니다. 재건축 단지에 대한 문의가 늘고 있고 금리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고가의 대형 평형 위주로 한두 건씩 높게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니 전반적으로는 선거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분위기다. 그리고 서울의 대표적인 곳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이전 이슈로 지역 개발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되고 도로 정비 등 환경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과 추가적인 규제 여부를 지켜봐야 한다는 우려가 공존하는 가운데 개발 사업의 속도 감속에 무게를 두며 매물을 걷어들이는 분위기나 용산 정비창 개발, 한남 뉴타운, 이목천, 이천동, 리모델링 등 개발 호재가 풍부한 지역에서 거래가 없음에도 매도 호가 강세를 유지하며 매물도 귀한 편이다. 서울 지역에서는 지금 개발에 대한 기대감, 또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반영이 되고 있죠. 경기 지역 금주는 매매가와 전세가가 차이가 거의 없어서 소액으로 투자 가능한 공독 삼수와 금산동, 금산주공 등 한경대학교 구도심 상권 바로 앞에 위치한 석종동, 한빛마을, 운하버스 및 상승을 보였다. 향후 동탄, 평택, 이천 등 일자리가 많은 지역으로 적극적인 향상이 기대되는 지역으로 매수세는 작년에 비해 줄었으나 투자 수요는 아직도 유효하게 매매와 강보합세 유지 중이다. 지금 이렇게 나타내고 있죠. 그리고 전세. 서울의 관악구는 0.13, 좀 올라고, 구로구는 마이너스 0.11. 관악구는 올해 경전철 신림선이 개통되면 여의도 등 주요 업무지구로의 접근성이 더욱 좋아질 전망으로 수요가 꾸준히 올라오고 있는 편이다. 다만 전세가가 많이 올라서 거래가 잘 되지 않고 1개월 이상 적치되는 물건들도 간혹 보이고 있다. 구로구는 전세를 찾는 수요가 많이 줄었고 월세도 보증금이 적은 물건들 위주로 거래되는 추세이다. 안양 동안구 최근에 물량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평촌 자이 있죠. 그리고 평촌 레미안 푸르지오 있죠. 그 외에도 많은 재개발 단지, 재건축 단지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전세가가 지금 많이 떨어졌습니다. 매매가도 좀 떨어졌고요. 하지만 이 안양시 동안구는 지금 엄청난 호재들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인천 2호선이 안양으로 연결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위례 과천선과 지금 연결될 확률이 높고 서부선이라 하면 서울대를 지나서 바로 관악산 터널을 뚫고 들어오는 지하철이죠.
그것도 지금 연결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월판선이라고 하죠. 예, 월판선, 강경선. 그것도 지금 2026년에 완공을 앞두고 있고요. 지금 이렇게 물량이 많이 들어와서 단기적으로 매매가와 전세가가 하락하고 있지만 헬리옵시티 같은 그런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한 번에 한 1년 정도에 걸쳐서 해소가 되고 나면 입지적으로는 아주 깡패이기 때문에 입지적으로 아주 좋습니다. 입지 깡패라고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지금 잠재력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인천 동구 플러스 0.2% 올랐고 2월부터 재개발 구역인 금성구역의 이주가 시작되면서 이동 수요가 있어서 전세가 강세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광역시 쪽에서는 부산 해운대 0.37로 이번 주에는 좌동의 경남 선경, 대림 1차 등의 전세 가격이 소폭 상승했습니다. 그 지방의 청주 상당구 플러스 0.35로 많이 올랐죠. 청주 동남지구 우미린 에드폴에 489세대의 신규 물량 입주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전세 물량이 귀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아주 혼돈의 시장이면서 좀 변화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입지 분석, 대책 분석을 통해서 내 집 마련을 하시려는 분들은 영끌이 아닌 범위 내에서 현명한 선택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단, 작년 최고가 대비해서 반드시 적어도 20% 이상은 좀 싼 금매로 내 집 마련을 하신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